땡땡아, 이곳은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이야. 제주 4.3의 역사 현장을 보존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올해 3월 13일 개관했어. 4.3 당시 이곳은 민간인 수용소로 이용되었어. 현재 75세인 강상욱 씨는 이곳에서 태어났단다. 수용소 안에 갇혀있던 강 씨의 아버지는 태어난 아기를 보기 위해 옆쪽에 있는 수용자들한테 자리 한 번만 바꿔달라고 사정하면서 몇십 미터 떨어진 아내에게로 와서 강 씨를 볼 수 있었어. 이후 강 씨의 아버지는 군사재판에서 무기형을 받고 마포 형무소로 끌려가게 되었지. 많은 4.3 희생자들의 한이 담긴 주정공장 수용소를 둘러보도록 하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은 4.3 동굴 유적지야. 이 동굴은 길이가 20여 미터에 달하는 인공동굴로 일제강점기 군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제주 4.3 사건 당시 10명에서 2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곳에서 학살된 것을 보았다는 증언이 있지. 희생자들의 영혼을 나타내는 듯한 안개 속을 지나가다 보면 그날의 슬픔이라는 작품을 마주할 수 있어. 시대와 이념이 빚어낸 비극으로 인해 억울하게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슬픔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눈물조차 흘리지 못했어. 이제라도 마음껏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자는 의미를 담아 가슴 저미는 한을 거대한 눈물 한 방울로 표현한 작품이야. 이제 주정공장 수용소 4.3 역사관 내부로 들어가 볼까? 우린 지금 추모의 방에 들어왔어. 이 방은 제주 4.3 사건 당시 제주에서 생사 소식을 알 수 없거나 육지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행방불명된 3,994명의 영혼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달래고자 하는 공간이란다. 물결치는 벽면으로 볼 수 없는 그들의 이름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길 반복하고 있어. 일제 말기에 준공된 제주 주정공장은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고구마를 원료로 주정을 생산하는 주요한 산업시설이었어. 미 군정에 의해 실시된 50 총선거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에도 정권이 들어섰어. 각각 남북에 적대적인 정부가 들어섬에 따라 제주도민들은 더욱 가혹한 탄압에 직면하게 되었지. 그러는 동안 제주에는 1948년 10월 17일 해안선의 5km 이외 지점을 통행하는 자는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총살하겠다는 포고령에 이어 11월 17일에는 불법적인 계엄령이 선포되었어. 이때부터 군경 토벌대는 중산간 마을에 불을 지르며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 학살을 하였지. 두려움에 떨던 많은 주민들은 한라산 기슭으로 피난 입산하였어. 1949년 3월 산에서 내려오면 과거 행적을 묻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토벌대의 삐라를 보고 제주도민들은 산에서 내려왔다가 주정공장에 대거 수용되었어. 혹독한 고문과 열악한 수용 환경으로 수용자들은 많은 고초를 겪었지. 이곳에 수용됐던 청정년층 대부분은 불법적으로 진행된 군사재판에 따라 전국 각 지역의 형무소로 이송됐고 이들 중 다수는 한국전쟁 직후 집단 학살되었어. 주정공장 고구마 창고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예비검속이라는 이름으로 끌려온 주민들을 감금하는 장소로 또 다시 이용되었어. 예비검속된 사람들은 정뜨르 비행장 부근에서 총살당해 안매장되거나 돌에 묶인 채 제주 앞바다에 던져져 희생되었어. 제주 4.3 사건 수용인의 형무소 생활은 죽음과의 싸움이었어. 형무소 내에서의 구타, 배고픔, 추위를 이겨내야 했지. 부산 형무소의 경우 3에서 4평에 불과한 감방 안에 42명을 수용하였어.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 금지가 해제되면서 제주 4.3 사건은 7년 7개월 만에 종결된 듯 보였지만 끝은 아니었단다. 제주도민과 생존 희생자들, 희생자 유족들은 이념적 공세에 시달렸고 연좌제로 인해 장래가 막혔지. 제주 4.3 사건으로 엄청난 인명이 희생되었으나 제주도민들은 수십 년 동안 억울하다는 호소 한 번 하지 못한 채 숨죽여 살아야 했어. 제주 4.3 희생자 유족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자. 아버지도 그랬어요. 우리 삼촌이 행불됐어요.
사촌이에요, 사촌. 우리 아버지하고 사촌인데 행불됐는데 결국은 연좌제로 묶여버렸어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교사에서 퇴직해야 했어요. 동향보고라고 해서 움직이는 걸 다 일정하게 다 보고를 했어요. 연좌제에 걸려있는 공무원들은. 그래서 철저하게 승진이나 특혜를 전혀 못 받았죠. 그러한 연좌제는 4.3이 끝난 이후도 계속 이어졌어요. 살아남은 우리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문구처럼 4.3과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4.3의 정명이 우리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해볼까? 제주 4.3 사건 당시 표선면은 주민들이 희생됐던 일상적인 총살장이었어. 과거의 아픔은 뒤로 한 채 지금은 홀로 세워진 안내판만이 4.3을 기억하고 있어.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공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한적하고 고요한 것 같지 않아? 마치 4.3 당시 희생자들의 감정처럼 허무한 공허함으로 느껴지기도 해. 이렇게 보존되지 않은 4.3 유적지를 보며 아픈 역사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긴 하지만 그 속에서도 피어난 작은 꽃이 희망을 속삭이는 것만 같아. 그 다음은 표선도서관. 표선리에 소재한 면사무소에서는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현재 이 도서관 자리와 부근에는 모두 총살터로 쓰이곤 했어. 우리는 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했는데 지금은 독서를 즐기는 이 공간이 피로 물든 공간이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지? 이렇게나 한적한데 말이야. 그 어디에도 4.3의 아픔은 남아있지 않아. 우리는 그 아픔을 더 알아보고자 표선도서관으로 발길을 향했어. 이렇게 표선도서관에 들어가니 4.3, 그들의 피와 눈물을 상징하는 동백꽃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었어. 4.3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고자 도서를 찾아보기로 했어. 2층에 위치한 향토 자료 보관에 가니 제주 4.3 사건 자료집도 발견할 수 있었어. 우리는 책을 낱낱이 살펴보며 4.3 사건에 대해 공부하곤 했어. 우리가 몰랐던 내용이 책 속에 잘 적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길 바라. 그 다음은 표선해수욕장. 표선해수욕장은 현재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손꼽히고 있어. 하지만 이곳은 제주 4.3 사건 당시 당캐, 표선 백사장 등으로 불리며 마을이 초토화된 후 산간도피 중이던 주민들이 현장에서 붙잡히며 끌려와서 총살당한 공간이야. 제주도 주민들이 희생됐던 일상적인 총살장이란 점이 정말 믿기지 않지? 가족 단위로 피신했던 산간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 그리고 노약자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고 해. 맑고 투명한 바다,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과 고요한 파도 소리, 막연한 두려움 속의 바다, 수많은 잠든 영혼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곳, 끝없이 펼쳐진 붉은 피와 침묵의 파도 소리.